제가 오랫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받으시는 분은 절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가 늦게 도착하고 절차가 어렵다는 오해가 너무 깊게 퍼져 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지원 하나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제도 75세 어르신이 제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만 확인해요. 또 다른 큰 오해가 있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 확인서 딱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1월부터 신청받는데 늦게 알면 그의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보 부족으로 놓치면 정말 아깝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속사정과 실제 신청 과정,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순간까지 숨김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 나와도 나랑 상관없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71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 110만 원이 전부라 겨울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셨대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뒤늦게 들으셨지만 서류가 복잡할까봐 괜히 갔다가 헤맸을까봐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해드렸더니 그제서야 신청하셨는데 받고 나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면서 혈압약도 꾸준히 사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73세 박철수님인데요. 이분은 택시기사를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셨는데 연금이 월 95만 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들, 딸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계속 혼자 버티고 계셨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이 제도 설명회가 있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가셨다가 바로 신청하셨대요. 80만 원을 받으시고 나서는 그동안 미뤄뒀던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듣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건데 가장 필요한 분들이 가장 늦게 정보를 받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80% 이상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셨어요. 알았다 해도 절차가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될 거야. 서류가 너무 복잡할 거야. 가서 거절당하면 창피할 거야.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원은 여러분의 권리라는 거예요. 세금 내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힘들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첫째로 중간에 놓치면 신청할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실전 팁들이 나오는데 그걸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분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셋째로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정보 한 가지가 노후의 안정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본론에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생활 안정자금을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온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150만 원 이하, 부부는 250만 원 이하입니다. 한국복지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실제 소득 수준과 매우 현실적인 선에서 기준이 설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로 68세 박영수님은 국민연금 120만 원만 받으셔서 기준에 딱 맞아 신청 후 바로 승인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최근 3개월 소득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다면 해당 달 소득이 평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 3가지만 계산해요. 재산이나 차나 통장 잔액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국가 고령층 소득 기준 표본 조사에서도 노인층의 자산은 생활비 실제 지출과 큰 연관이 없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72세 김미숙님 같은 경우도 연금 120만 원만 있으셔서 문제없이 대상이 되셨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지급액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자녀가 보내준 큰 금액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신청 장소와 절차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해요. 지자체 행정 시스템상 주소지 확인 절차가 의무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75세 윤명희님은 다른 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번거로움을 겪으셨어요. 방문 전에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불가능해요. 필요한 서류 준비도 중요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이 4가지만 있으면 돼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서류 부족으로 2번 방문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최성애님은 통장 사본을 깜빡해서 다시 방문해야 했거든요. 12월 안에 모든 서류 한꺼번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보험 확인서는 현장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다른 서류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해요. 지급 방식도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50만 원 또는 8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평균 12%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김태수님은 동네 슈퍼에서 생활비 대부분을 이 지역 화폐로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이 상품권과 앱 중에서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신청 시기도 놓치면 안 돼요. 1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는데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 지침을 보면 선착순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작년에 65세 이정혜님은 3월에 신청하려다가 예산 소진으로 못 받으셨어요. 1월 첫째 주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소득 증명 서류 준비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 지급 확인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가 필요해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게 평균 3일 빨라요. 66세 송명철님은 현장에서 발급받으려다가 시스템 오류로 하루 더 기다리셨거든요.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해 두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전날에 발급받아 두시면 돼요. 만약 연금을 여러 개 받으신다면 모든 연금 확인서가 필요해요. 다음 장에서는 이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확장된 실천법들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활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 시점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는 구조거든요.
승인 문자를 놓치면 지급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휴대폰에 주민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모르는 번호라도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문자 놓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하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이면 평균 난방비 2달치에 해당하거든요. 한 번에 다 쓰기보다는 고정 지출 우선으로 배분하시는 게 좋아요. 약값, 관리비, 난방비 순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안정적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이 무엇인지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건강관리 비용에 투자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정기 검사 비용만 확보해도 건강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고가 건강식품 구매는 피하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와 약값부터 정리하세요. 최근 건강 관련 비용 어느 정도 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서 회복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과도한 지출은 피하시고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림 교실, 노래 교실 같은 규칙적인 활동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해보고 싶었던 취미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역 경제와의 연결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역 화폐는 동네 소상공인 가게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유효 기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단골 가게를 정해두시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 화폐로 어떤 가게를 가장 자주 이용하실 건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이 복잡하다는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로는 기준이 단순하며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잘못된 상식은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다른 혜택이 줄어든다는 걱정이었지만 올바른 사실은 소득 제외 대상이라는 점 덕분에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지원금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두세 달 생활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1월 2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저장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둘째, 서류 4가지를 미리 챙겨서 한 곳에 모아두세요. 셋째,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위치까지 확인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 화폐를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과 실제 수령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신청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과 그걸 미리 방지하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